자, 현재 모든 게 망가져버린 이 비트코인.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이 많이 꺾인 상황이긴 하죠. 자, 제가 여기서 버틴다며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제가 3월 말부터는 이게 올라가면 눌림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에 제가 이 음봉 보고서 시장이 조금 꺾일 가능성이 보인다. 83에서 85K까지는 오를 수가 있더라도, 제가 예상하는 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터졌고, 그리고 마이클 셰일러의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유출로 인해 가지고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현물을 담을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현물을 1차 매수만 해놓고 지금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2차 매수를 할 생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물을 담아갈 만한 그런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숏포진을 들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내려오면서 어디에서 바닥이 형성이 될지.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 63K는 버텨줘야 됩니다. 63K 이거 못 버티면 저도 50K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내려오면서 이게 70에서 71K 이 정도 수준에서는 버텼어야 되는데 못 버티니까 이전에 저점, 이전에 저점, 이런 것들 다 무시한 채로 그냥 매도 폭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매도 폭탄이 나올 때에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6월 3일 이때 딱 보이실 거예요. 어저께죠. 어저께 제가 포지션 진입 준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포지션 진입 안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수익을 한번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저는 무조건 추격숏이다, 추격롱이 아니라 오르는데 여기서 힘을 못 받는다면 초치고, 그리고 올만치 올라온 다음에 특정 가격을 넘었을 때 이런 가격에서 눌림 롱을 치는 그런 전략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이런 타점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이든지 간에 일단 이 이슈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비트코인 하락 과정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바로 마이클 셰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라고 부르는 이 회사가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그런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자, 먼저 사건부터 짚어보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상장사입니다. 시장의 인식은 간단하죠. 셰일러는 죽어도 안 판다. 실제로 셰일러는 수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만 해왔고, 올라가도 안 팔고, 조정이 와도 사고, 폭락이 와도 사고, 심지어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계속 늘려왔죠.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스트래티지가 32BTC를 매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자, 물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그렇고 규모가 작습니다. 현재 보유량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수량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충격받은 건 상징성이에요. 절대 안 판다던 사람이 실제로 팔았네, 이 생각이 투자자들에게 심리를 충격을 준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다음입니다. 홀리마켓에서는 원래 이런 예측이 있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2월 31일까지 BTC 보유를 발표할 예정입니까? 라는 내용이 따라서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현재 거래 규모만 44만 달러, 아까 봤을 때는 44만 달러, 여기는 보이시죠? 44만 달러의 거래량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셰일러 매도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문제는 매도 시점과 공시 시점이 달랐다는 거죠. 실제 매도는 5월 안에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확인된 건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스 진영은 실제로 팔았으니까 예스다. 여기서 노 진영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점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최종 판정은 UMA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자, 사실 비트코인 이 32BTC, 마이클 셰일러의 32BTC 이 매도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먼지 수준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러티브죠. 지금까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셰일러도 안 파는데 내가 팔아? 이런 심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필요하면 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전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겁니다. 수급 문제가 아니라 hold forever, 즉 영원히 보유한다는 서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현재 폴리마켓 참여자들의 전망입니다. 6월 비트코인 이 예측치를 보시게 되면 7만 달러 이상이
뭐 확률이 낮은 건 아니지만 14%가 낮아졌어요. 지금 7만 달러 이상에서 마감할 것이다. 이게 37%이 정도 수준인데 반대로 6만 달러 그 이하는 지금 66%,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벌써 57%입니다. 57,500달러 그 이상까지도 빠질 가능성을 지금 41%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상승보다도 하락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위에 같은 경우에도 10만 달러 이상, 뭐 9만 달러 이상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1% 미만이고 9만 달러 이상도 1%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세일러의 32BTC, 이거보다 기관들이 앞으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는지, 이게 단순 세금 처리나 회계 처리였다면 큰 문제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무조건 보유한다, 홀드 포레버,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이런 전략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때는 기업 비트코인 보유 전략 자체가 재평가가 될 수가 있고 그 우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번 스트래티지 매도 이슈는 물량 때문이 절대 아니죠. 32BTC가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세일러가 상징하던 이 네버셀, 절대 팔지 않는다는 이 신화가 처음으로 흔들렸다는 점, 그리고 현재 폴리마켓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6만 달러 이탈 가능성까지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만큼 결국 앞으로 시장이 확인해야 될 것은 셰일러가 32BTC 뭐 이걸 팔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팔 것인가, 그리고 기관들의 장기 보유 전략이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리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지금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현물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나도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 일단 간단하게 보면 뭐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 일목도 그렇고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는데, 자, 여기서 10월 달의 고점, 작년 10월 달의 고점에서 여기서 1차 하락 파동, 이게 대략적으로 3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 파동이 21%,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이 정도가 나왔죠. 자, 정확하게 찝어보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략 40% 정도, 38% 정도, 그 다음에 반등 파동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정도의 반등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뭐 반등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왔던 자리인데 지금 이때 하락의 폭보다 더 반등이 약하게 나왔지만 이번에 반등은 되돌림 반등으로 엄청 세게 나왔죠. 그렇다는 것을 여기보다 이때보다 추가적인 낙폭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는 40%의 조정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50K 그 이하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기관이 매도하든 마이클 셰일러가 매도하든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가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숏배팅을 하든 뭐 현물 배팅을 하든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현물을 무조건 담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추가적인 낙폭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 뭐 이렇게 내려올 때 음봉이 크게 터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로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때 눌리면 담으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진 뭐 해야 될까요? 뭐 내려갈 만치 내려가는 파동이 나온다면 우리가 숏으로 수익을 치고 나서 이런 것들은 뭐 수익 낸 만큼 현물을 담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6월 3일 날 이번 파동을 끝으로 하락 파동이 끝날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짧지만 굳게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에 제가 9시 37분, 어저께죠. 어저께 9시 37분쯤에 이 66.9K 이 수준에서 67K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하락 파동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영상에서는 이렇게 뭐 돌파를 하는 관점, 이렇게 눌림 롱을 보는 관점으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 가격대를 넘지 못한다면, 이런 가격대를 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들어갈 채비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구간은 절대로 추격숏이 아니죠. 내려오는 상황에서 넘어서야 될 가격에서 일단 넘어서긴 했지만 결국에 계속해서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매수 오더블럭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을 찍는다면 저도 롱 포지션으로 한번 전환할 생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심리가 무너진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추가적인 낙폭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보유 중이고요.
자, 물론 저도 여기서 무조건 바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또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냥 시장 심리에 맞춰가지고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수익을 쌓으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매매하기가 힘드시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63K 이 수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도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라갈 때에도 비트코인하고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올라갔었지만 결국에 내려올 때에는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자, 지금 자금의 이동이 나스닥으로 이동했다가 다 빠져나갔던 이 코인의 자금들이 나스닥으로 다 들어갔었는데 코인에 대해서도 그냥 매도세도 나오면서 마이클 셰일러도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목도 그렇고 4시간 봉상 FBG가 해당 구간에서 잡혀 있었거든요. 해당 구간에서 잡혀 있던 이 FBG도 무시한 채로 여기서도 FBG가 잡혀 있었는데 무시한 채로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도 잡혀 있었는데 다 무시한 채로 지금 밑에는 매수를 받쳐줄 만한 그런 물량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장의 심리도 꺾여 있고 지금 일목의 이격도 상당히 커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점이 어디가 잡힐지 정말 지금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이 잡힐 만한 구간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50K 그건 한번 건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넘지 못하는 가격 제가 이때부터 74.57K 이거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못 넘어섰죠. 그러면서 밑에 잡혀있던 FBG 모두 이탈시켰고 여기서도 매수 오더블럭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왔었지만 그리고 지금 30분 봉을 보더라도 지금은 여기서 매수 오더블럭이 잡혀있죠. 자, 근데 계속해서 여기서도 매수 오더블럭이 발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탈되면서 밀리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런 FBG, 오더블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가 살아난다면 그때 롱인 거고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넘지 못하는 가격이 나왔다면 여기서 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6월 3일날 이렇게 좀 매수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숏 포지션이죠. 숏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저도 아직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65K 수준에서 일단 3분의 2만 익절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더 내려와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이번 파동에서도 수익을 쌓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조건 내려간다, 무조건 롱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시장에 몸을 맡기면 돼요. 시장에서 악재가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다면 그거에 맞춰서 수익을 쌓으면 된다는 것이고 시장에서 갑자기 악재가 사라진다면 그 악재에 맞춰서 올라가는 파동에 수익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악재가 상당히 많고 아직 해소된 건 없죠. 게다가 기관들의 ETF 자금까지도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출이 멈추는 순간 그때 올라올 겁니다. 나스닥하고 지금 별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숏으로 뭐 롱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다가 현물 타점 우리가 인생을 정말 베팅할 타점이 온다면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선물로 수익을 보다가 현물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전략 같은 경우에 일단 숏 포지션, 롱 포지션 그런 거 상관없고요. 제가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